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리 인상도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의 매대에, 물건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던, 안 되던, 금리가 오르건 안 오르건, 이 주식시장에서도 강력한 의미를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있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걷고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푸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필요한데 자꾸 내일이나 내일 모레 들어와요. 그러면은 빨리 들어오는 거 우선으로 내가 뭘 합니까? 그거 사버려요. 비싸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시간으로도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뭐 엄청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배 위에 떠다니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예,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 그런 물건들이 제때제때만 조착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급은 항상 충족하게 되어 있죠. 공급이 부족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때 그걸 도착을 못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지금 넘쳐나게 찍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걷어들이는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언젠가는 많이 확 걷어들였는데 미국이 잠잠한 이유는 저는 이 비트코인, 이 코인에 어느 정도 그 달러가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누가 수혜를 받냐? 첫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을 포함해서 지주회사들, 보험, 증권 이런 회사들이 효과적이죠. 왜 그러냐? 지금 제로금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1%에서 0.25씩 올리겠죠? 그러면은 25%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모든 수수료든 그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만큼 자동적으로 얼만큼 늘어납니까? 네. 올라간 만큼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4% 5%에서 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올리는 것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지주사, 금융사, 특히 이제 보험사 이런 것들을 꼭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연금을 했어요. 근데 그게 확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1%입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안전마진 자산의 이자가 2% 3% 줘요. 그럼 뭐 그게 노란한 장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들 그리고 금융회사들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승폭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한 15% 정도 올라간 겁니까? 이 Y축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금융주를 사야 한다고 해가지고 사시려면은 적어도 연 단위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왜 안 올라가냐? 근데 얘는 정말 느리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은 뭐냐면요.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부담감을 그 주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 넘는 회사들은 지금은 뭐 이제 금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행이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유증을 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은행에 돈을 빌린 다음에 못 빌려가지고 지금 유증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알아두시고 부채 비율 100% 이상인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즉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이 멀티플이라는 것이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만약에 1%예요. 1%인데 주식으로는 배당이 3%야. 그러면 이 배당주로 간다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은행이자 3%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그럼 그냥 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다. 배당주를 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은행이자가 나중에 배당만큼은 줄 텐데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지금은 배당주를 가는 것이 좋은 판단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부채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가를 계산할 때 보통 몇 배를 계산하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 1%면은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3% 이상은 나야 됩니다. 예. 이상적으로는 5% 이상은 나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이거 안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살 필요가 없겠죠. 예.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던지 은행주를 사면 되지. 굳이 내가 영업이익률 3% 5%도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매출액이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매출액을 들어올리는 데에는 레버리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레버리지를 어디서 땡겼었냐? 다 빚이에요. 그 부채 비율이 100% 넘는다? 그럼 이것도 X. 어렵습니다. 주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빵빵한 종목을 들어가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에서 10배니까 멀티플이 몇입니까? 은행 이자가 1%인데 회사가 10%를 벌어요. 그러면 이게 10배예요. 10배의 멀티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자가 올랐어요. 금리가 올랐어요. 2%가 됐어요. 몇 프로 됩니까? 5배가 돼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1%였다가 이 어떤 회사가 3%짜리 회사예요. 그러면 얘가 2%가 돼요. 그럼 얘 뭡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요. 얘는 힘든데 얘는 작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ROA까지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타격이 없는 10% 이상의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빚을 다 갚아놓은 거,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빚을 다 갚아놓은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의 경영진을 한번 보시면은 저래가지고 저 회사가 잘 운영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흑자도산 되는 종목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가 이제는 PSR보다는 더 좋다. 매출액이 급증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게 부채의 레버리지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